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퇴근하는 중인데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안녕하세요. 프리윈드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2021년입니다. 금요일이에요.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제가 어떻게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됐는지를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고 블로그를 할 때만이라도 자연인 프리윈드로 그냥 있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제 직업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를 완전히 떠나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제 직업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박변님과 같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고 중요한 얘기,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팔로우업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안 힘드신 분들 없죠.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영어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힘들죠. 근데 나름대로 자기는 한국에서 영어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오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면 자기 잘한다는 어떤 말 같지도 않은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있거든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왔을 때 그게 깨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죠. 원래부터 나는 영어 못해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역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고,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그 기존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을 전공했어요. 나름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저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간 거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겠답시고 나름 하향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너무 뭘 몰라서 하향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실력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향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좀 했고 영어 강사로도 일을 했고 입시 영어도 가르쳤고, 또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막 통역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 오니까 제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제가 이곳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멘탈에 붕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한국에 오신 외국인들은 영어를 할 때 뭐 지금은 워낙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좀 다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걸 기본에 깔고 시작을 하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한국 사람들의 좀 알아듣기 힘든 영어를 들으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니까 저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이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친절하게 아마 영어를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건데 저는 건방지게 제가 다 똑똑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에 왔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멘탈의 붕괴가 왔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그 이력서를 쓸 때 정말 뭐 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뭐 접시 닦기라든가 무슨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무슨 뭐 그런 일이 접시 닦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어떤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고 그런 목표들이 있었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지 미국에 이민 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제가 해왔던 일들의 그 어떤 그 분야가 달라져 버리는 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미국은 첫 번째 잡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레퍼런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레퍼런스라는 거는 그 전 직장에서 받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일하러 오기로 한 날에 꼬박꼬박 제대로 제 시간에 출근을 하는지, 응? 출근해서 사람들하고 어떤 그 관계는 어떤지, 근무 태도는 어떤지, 인성은 어떤지, 성실한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묻죠. 만약에 너한테 다시 이 사람 하이어하라고 그러면 너 하이어 할 거냐,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전 직장이 없으니까 첫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방황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그 구인 광고가 많이 나는데 신문을 제가 구독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구인 광고를 들여다보는데 정말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단순한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고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잠시 이 동네 그 지역 신문사에서, 한국 신문사에서 잠깐 일한 거 외에는 처음에는 이제 일단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의 그 한국에서의 교육을 인정해주는 지역 그 한인 신문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나는 미국에서 그 한국인들하고 밖에는 어울려 살 수 없다. 한국인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나쁜 거 아니고 그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놀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와서 무슨 일을 결국 하게 됐냐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합니다. 그 전에 또 한국 마켓에서도 캐시어로 좀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마켓에서 캐시어로 일하면서 그 근처에 있었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잭인더박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만 아시는데 이 잭인더박스는 서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서부에 많은 잭인더박스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영어를 많이 못해도 괜찮았던 게 메뉴가 되게 간단하고, 제가 무슨 뭐 대단히 무슨 뭐 좋은 레스토랑에서 무슨 손님들을 서빙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손님들 딱 와가지고 can I have number 2 with diet cok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번 세트 다이어트 코크랑 같이 주세요. 뭐 이런 거 쉽잖아요.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number 8 super size with sprit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8번 세트 사이즈 큰 걸로 스프라이트를 해주세요. 스프라이트랑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또 저는 묻죠.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갖고 갈 거예요? to go 그러면 오케이 to go 찍고 돈 받고 막 저희 햄버거 나오면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최저임금 받았죠. 그 당시 최저임금이 5불 15전인가 5불 25전인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한 10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차피 파타임으로 일하니까 최저임금의 파타임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됐고요. 생활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제가 오늘 만약에 5시부터 오후 2시부터
뭐 8시까지 무슨 6시간 일하기로 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손님이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손님이 없는 날에는 저 같은 알바생은 집으로 가라 그래요. 손님 없으니까 너 집에 가, 일찍 가. 그래요. 그러면 원래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3시간만 일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했던 수입보다 더 적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슈퍼바이저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일이 그거예요. 응? 그 사람들 일 중에 하나가 손님 없으면 알바생들 일찍 보내기, 인건비 아끼려고. 근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당 겨우 5불 25, 35 주는데 그 커다란 대기업에서 사실은 응? 지금 생각하면 참 치사하고 쪼잔한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일하면서 어쨌거나 조금 이제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그나마도 조금 그 귀를 트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게 쇼핑몰에 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밤에 청소를 하기도 했고 낮에도 했고. 손님들이 이제 다니면서 뭘 먹고 이제 흘리고 막 이러면은 그거 가서 닦아야 되고, 껌 뱉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껌 막 붙은 거 띄어야 되고,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띄기 힘들기 전에 빨리 띄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음료수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쏟으면 그 얼른 가서 닦아야 돼요. 그 스필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스필을 했을 때는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음료를 쏟으면 이제 액체니까 그 발 잘못 디뎌가지고 손님이 만약에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하면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감정적인 손해도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같은 청소하는 사람들은 무전기를 옆에 달고 다니는데 무전이 와요. 어디에 스필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치워라. 그럼 전 얼른 그 끌고 다니던 카트를 얼른 밀고 가서 다 닦습니다. 그 웻 플로어 사인부터 일단 다 주변에다 놓고, 그리고 빨리 치워야 돼요. 그리고 뭐 큰 그 쓰레기통 중간중간에 있는 거 그거 찼으면 비우고, 그리고 이제 그 9시에 쇼핑몰이 문이 닫으면 그때부터 한 2시간 남아서 본격적으로 치우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꽤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때 젊었는데 그거를 그때 제가 27? 요 나이 때 27, 8? 그 나이 때니까 하긴 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미국에 온 다음에 그 알러지성 비염이 생겼어요. 근데 알러지성 비염이 생겼는데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나서 더 심한 거예요. 콧물이 흐르는데 이 콧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콧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끊임없이 그냥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수돗물 확 틀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콧물을 닦고 뭐 휴지로 닦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흐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코피 났을 때 코를 휴지로 막는 것처럼 휴지로 이제 틀어 막는 거예요. 콧구멍을.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쌍코피 터진 것처럼 코를 양쪽에 휴지로 막고 일을 하러 다니면, 청소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참 혐오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방진 마스크를 하나 구해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콧구멍에다가 휴지를 틀어 막아도 마스크를 쓰니까 그 흉한 모습은 가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일을 하던 어느 날 어떤 애기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몰에 구경을 나왔다가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저 누나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요즘이야 마스크가 없으면 이상한 세상이 됐지만 그때는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스크는 뭐 아픈 사람이나 쓰는 걸로 알았으니까. 게다가 저는 그냥 레귤러 마스크가 아니고 방진용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 동그란 거, 이 무슨 동그란 그 돔 모양의 걸 쓰고 있었으니까 그 어린애가 신기했나 봐요. 저 사람 왜 마스크 썼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엄마한테.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뭐 저 사람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청소하는 사람인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말을 한다면서요. 제가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들이 싫어서 미국에 온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 들었으면 그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이 정말 다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는 고맙게도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저분 먼지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놈의 공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름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왔고 공부도 잘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근데 공부 잘했는데 한국에서 잡잡기 쉽지 않았고요. 잡기 쉽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전공 했고 그랬는데, 공부도 잘했는데도 잡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변명이죠. 제 친구들은 여자애들도 잘 좋은 잡 잡았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도 어쨌거나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운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노력도 따라야 되고 물론. 근데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게다가 미국에 오니까 공부를 잘하고 자시고 간에 그게 의미가 없는 세상으로 제가 툭 떨어진 거잖아요. 하여튼 그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청소도 5불 30전 뭐 이 정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당. 근데 그거는 좋았던 게 손님 없다고 일찍 가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 어떤 햄버거 가게 같은 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손님 없다고 일찍 가라는 건 없었어요. 그거를 한 몇 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학교를 나와야 먹고 살겠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영어가 딸리니까 정말 이해를 잘못하고 잘못된 그 전공을 선택한 거예요. 커뮤니티 컬리지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무슨 전 나름대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어떤 쪽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뭐 오피스에서 뭐 상하수도 무슨 뭐 관련해서 뭐 컨트롤하고 무슨 뭐 저기 사무직 잡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첫 학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맨홀 뚜껑을 들고 밑으로 들어가서 상하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몸이 좀 부실해요. 아픈 데는 딱히 없었는데 힘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무슨 그지 같은 고집인지 그거를 안 해버리면 내가 그냥 한 학기 들었을 때 딱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두고 나왔어야 되는데, 드랍아웃 했어야 되는데, 내가 멍청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볼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사고 났네. 그래가지고 1년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학비를 론을 해가지고 10,000불을 빚어줘요. 그거를 1년이 뭐야, 아니 10년을 갚았지. 제가 이렇게 바보예요. 못된 고집, 못된, 그러니까 열등감이죠. 컴플렉스예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그 못된 고집. 그래서 결국은 저만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미국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1.5세 분이 저를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당신 회사에. 거기서 조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밑바닥 일을 한 거죠. 그분도 저를 뭐 대단히 처음부터 뭘 대단하게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제가 좀 안쓰러우니까 일자리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다가 거기 제너럴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뭐 일을 못 나오시는 날이나 이럴 때 급할 때 제가 그분들을 일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쓱쓱 보다가 그분들 제너럴 매니저나 이렇게 그 오피스 일하시는 분이 일을 못할 때 없을 때 제가 그거를 메꿔드리면서 메꿔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제너럴 매니저가 완전히 일을 그만뒀을 때 급하게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그동안 잠깐 땜빵을 했었으니까 제가 그냥 일단 그 일을 사람을 구할 때까지 맡기로 하고 제너럴 매니저 일을 시작했어요. 계속 그 거래처에다가 비즈니스 이메일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비즈니스 레터 써서 팩스 보내고.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럭저럭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잡을 주셨어요. 그 자리를 아예 제너럴 매니저를 그냥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월급도 확 오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거기서 한 4년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거기에 복잡한 그 회사 내에 복잡한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관련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회사가 가족 회사인데 가족분들이 다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입장이 갈라져 버리니까 다들 저한테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편들어 주길 원했는데 제가 제너럴 매니저니까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느 쪽에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직장이 저에겐 직장이었지만 그 가족분들이 저한테는 또 가족이 돼버렸거든요. 그 가족들 싸움에 나와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 충돌이 있는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제가 개입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거기를 나옵니다. 나와서 다른 직장을 찾은 곳이 지금 남편을 만난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애를 낳았죠. 근데 애를 임신하고 이제 낳기 전에 저는 계획을 했어요. 나는 애를 낳고 나면 학교를 가야겠다. 이번에는 진짜 지난번처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전공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CPA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27주부터 조산띠가 있어서 제가 병원을 몇 번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29주에 조산을 합니다. 제 손바닥만한 크기로 나왔어요. 손바닥보다 작았나? 손바닥보다 작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인큐베이터에서 제 아들을 보는데 만질 수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조그마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클래프트 립에다가 조산까지 하니까 너무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걔를 걔가 처음에 우리 아들이 인큐베이터에 2달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병원에서 그냥 산후조리를 했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병원에서 병실 하나 빈 걸 줬거든요. 너 여기서 잘려면 자라 하고 그냥 돈 안 받고 애가 거기 있으니까. 애가 신생아 중환자실 니오네이럴 ICU에 있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그냥 사람들이 끌어다 주는 미역국 그 병실에서 먹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2달 동안 산후조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를 보러 이렇게 수시로 병실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큐베이터에 가서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보고 허락해주면 손가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손 잘 씻은 다음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애 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만져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널스들이랑 제가 많이 떠들었거든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우리 아들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계속 떠들었습니다. 영어도 더
배울 겸. 근데 그 중에 그 밤 시프트에 한국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간호사로 이민을 오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저는 애 데리고 이제 퇴원하면 CPA 공부를 할 거다 그랬더니, 왜 CPA 공부를 하느냐, 널싱을 해라, 간호사가 되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요? 저는 평생을 문과로 살았기 때문에 이과 쪽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간호사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을 돌봐주시는 그 많은 의료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사실은 나도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감히 못했지만, 그냥 그분들이 되게 멋있었는데 간호사를 하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이 문과인데 하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자꾸 두는 그 머뭇거림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고 간호사라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오, 우박 오네. 웬 우박?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 선생님, 그 간호사 선생님은 제가 되게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랑 우리 아들이랑 우리 남편이랑 우리 셋이 정말 안쓰러웠나 봐요. 그때 그 크리스마스 때인데 갭에 가셔가지고 애기 모자랑 막 양말이랑 이렇게 사다가 주셨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정말 우리가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제 아들과 더불어, 우리 남편과 아들과 그 세 분이 제 인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으신 분들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분 찾고 싶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고 뭘 몰라서 연락처도 못 알아놨거든요. 2000년대 초에 어번 리저널 메디컬 센터에서 니오네이럴 ICU에서 밤 시프트에 일하셨던 순 선생님, 순이었나 써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SON 아니면 SU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썬 아니면 순,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그때 거기서 그 니오네이럴 ICU에서 일하신 한국계 간호사 선생님은 그분 한 분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 혹시 블로그 보게 되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선생님, 제가 정말 만나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한 번도 못해서 제가 평생의 가슴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선생님께 못 갚으면 다른 분들한테 갚겠다는 생각으로 페이 포워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너무 뵙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할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제가 성적은 제일 잘 나왔어요. 시험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성적이 좋으면 간호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프리레퀴짓을 보고 프리레퀴짓 성적이 좋으면 들어갈 찬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너싱 스쿨을 무사히 쉽게 들어갔는데, 그 후에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잘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실습을 갔을 때, 클리닉을 갔을 때
널싱홈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첫 학기니까 무슨 대단히 널싱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널스 간호사 수준으로 뭘 할 수 있는 거가 없고 그냥 이제 환자분들 밥 먹여드리고 이렇게 씻겨드리고 하는 어떤 간호조무사들이 하시는 CNA들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포스트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오늘 보고 배운 건 뭐냐, 뭘 느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간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더냐,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12명쯤 이제 앉아서 이렇게 포스트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제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1시간 동안 나누는 이야기에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멘붕이 왔는지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못 알아듣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성적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한국이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거나 그러면 아니면 수업을 못 알아듣거나 하면 차라리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돼 있을 텐데 학교에서 수업도 다 알아듣고 거의 다 알아듣고 큰 문제 없었고 나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거는 저한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그 선생님을 비롯해서 친구들 중에서 동급생들 중에서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심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걔들이 질문을 했을 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버벅거리든 뭐 잘하든 간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뭘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패닉이 와서 더 못 알아들은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시험 잘 보는 거랑 이 클리닉에 와서 실습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적은 제일 잘 나왔지만 거기 클리닉에 갔을 때는 이미 CNA로 일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애들이 당연히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일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는 언어랑 실제로 이 병원이나 널싱홈이나 이런 데 왔을 때 쓰는 그 임상 용어나 그 언어나 대화들이 완전히 달랐던 건지 정말 그때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1시간 동안 저 집에 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결국은 다행히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거나 말 시키지 않아서 제가 1시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만 그 악몽 같은 순간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이 공부 끝낼 수 있을까? 나 이 일 할 수 있을까? 정말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마 싱글이었으면, 미혼이었으면 그 공부 시작도 안 했겠지만 아마 그날 때려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니까 제 아들 때문에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고 이 공부를 맞춰야 되겠고 이 공부를 맞춰서 간호사가 돼서 좋은 건강보험을 병원을 통해서 받아서 제 직장을 통해서 받아서 내 아들을 계속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악물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첫날 왜 그랬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그래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제가 너싱 스쿨을 무사히 졸업했고
라이센스 면허시험 그 N클래스 무사히 처음에 첫 번째로 통과했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일 시작한 지 1년 만에 데이지 어워드라고 훌륭한 간호사들에게 주는 상도 받았고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진통제를 좀 더 달라 그러는데 닥터한테 콜을 했더니 그 닥터는 좀 약간 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못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진통제를 안 주는 거예요. 이 환자가 너무 아픈데 약 조금 그 마약성 진통제 더 먹고 만약에 좀 사고 나면은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조금 줬는데요. 그 환자는 진짜 아팠는데, 그 환자가 너무 아파서 정말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진상 환자들처럼 난리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남한테 피해 끼실까봐 자기 침대에서 소리 죽여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환자한테 내가 진통제 좀 더 달라니까 그 닥터가 깠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들어와서 내가 약 처방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약을 처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스피스, 왜냐면 그분이 좀 돌아가실 병에 걸려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임종 간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하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스피스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은 널스 프랙티셔너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널싱 스쿨보다 100배는 힘들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100배 힘들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의 도움으로 제가 그거 마쳤고요.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결국 하스피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오긴 했지만 하스피스 일도 조금씩 하게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고요. 미국에 처음 와서 힘드신 분들, 내지는 온 지 오래됐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분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시지 말라고. 길은 있어요. 노력하면 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저도 했어요. 서른다섯에 깐난 애기 등에 업고 학교 가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에 RN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년 일하고 41에 공부 시작해서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 시작해서 3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제 나이 45에 널스 프랙티셔너가 됐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실망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찾는 자한테는 정말 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죽어라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꼭 간호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처럼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가 됐든 잘 연구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꿈을 꾸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도 안 갖고 나와서 전화기를 여기다 앞에다가 대시보드에 놓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다음에 또 얘기할 일 있으면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달아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윈디였습니다.